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격주로 함께하는 명품 코너죠. 진품 명품, 식품의약품 전문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소위 성직글이라고 하잖아요. 성직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얘기를 예측하는 그런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것들이 계속 몇 주 후에 증명되듯이 돼서 물론 다 안 좋은 사건들이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몇 주 전에 식중독 관련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식중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지금 아이 4명은 투석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인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마 보도자료 워낙 많이 나와서 다 보셨겠지만 네네. 일단은 202명,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거기에 일하는 교직원까지 합해서 검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인 111명이 일단 식중독 증상이 있다고 판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투석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의 원인이 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게 15명. 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은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라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모님들이 정말 심정이 어떠실지 정말 안 보내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요. 그렇죠. 사실 식중독이라는 게 여름철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당연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단지 며칠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아이들이 신장투석까지 받고 있고 이게 완치라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요. 네. 아마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아직 아이들이니까 좀 건강하게 회복력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평생 또 투석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같은 나이대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용혈성 유독 증후군 이게 햄버거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햄버거병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가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햄버거 때문에 이 병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병이 이제 햄버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3년 전에도 이제 햄버거를 먹고서 어떤 아이가 이제 이 유사한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한 사건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한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고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햄버거의 원인이었는지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피해 보상 관련해서도 그때 뉴스가 많이 나오곤 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단순히 햄버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원인이 야채도 있고 다양할 수 있다. 우유도 있고 심지어는 물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흙을 만졌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라 햄버거병 이래서 햄버거로 인해서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햄버거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햄버거 패티로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물, 우유, 채소, 흙으로 손을 만졌을 때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 청취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식품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진짜로 남 얘기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소송을 보통 하면 우리 전에 그 햄버거병 사건도 있지만 맞습니다. 소비자가 이기기가 쉽지 않죠. 결국 제가 알기로 그 사건도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이제 조정을 통해서 종결이 됐고요. 무혐의 났고요. 일단 검찰의 이제 형사 사건은 무혐의가 났고 민사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소송에서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 난 게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원인을 찾아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뭐 관리 부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 부처들이 다 모여서 지금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사기관은 뭐 압수수색도 했다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순한 예를 들어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뭐 야채면 야채, 햄버거면 뭐 이게 아니라 그걸 찾는 건 너무 어려우니 식품 관리하는 관리자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게 지금 더 쉬운 거예요? 일단은 그 지금 원인을 찾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특정 식품이다. 네, 뭐 네. 야채다. 아니면 네. 아이들이 먹은 뭐 국에 있는 들어간 야채였다. 아니면 뭐 고기 패티를 줬는데 뭐 그 패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저 뉴스에서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보존식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144시간 동안 냉동으로 영하 18도에서 보존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게 원인이 됐는지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보존식을 반드시 144시간 동안에 보존을 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일부 보존식이 버려진 상태라 전체의 아이들의 급식에 제공된 그 식재료들을 검수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있는 것 자체로만 검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버린 음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아요? 일단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100% 원인인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라 아이들의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거의 지금 보름이 지났고 또 아이들의 뭐 우리 신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어떻게 뭐 끄집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 버린 음식이 뭐예요? 도대체 보관하지 않은 음식. 지금 아마 뭐 보도자료에 이미 나왔는데요. 보면은 그 10일 날 간식으로 제공된 궁중 떡볶이. 그다음에 11일 점심인 우엉 채조림. 그다음에 11일 날 간식인 찐감자랑 수박. 12일 간식인 프렌치 토스트. 15일 점심인 아욱 된장국, 15일 간식 군만두와 바나나. 네. 정말 뭐 야채도 있고 군만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고기 같은 게 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다음 당연히 뭐 과일도 있고 뭐 우유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는 뭐 어떤 게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또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역학조사를 하거나 이 저 원인을 찾는 정부 부처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이 2018년도 감사에도 적발됐던 곳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일단 뭐 보도 자료를 보니까 네. 18년도에 이 실제로 이제 사용돼야 될 예산을 다른 곳으로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리가 있어서 적발이 됐다고는 하는데 네. 아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립 유치원이다 보니까 그 제대로 이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구매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관할 때도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했고 그 다음에 영양사도 100명 이상은 원래 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180명이 넘는 원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명만 그러니까 아주 붙박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아예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5개의 유치원을 이제 함께 관리하는 영양사 한 명만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서류 정리나 뭐 이런 것들만 관리하게 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106님은 화가 납니다. 아이들 음식에서 얼마나 남긴다고. 우리 미래의 씨앗들인데 각자 자기 아이들이고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무사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하셨고 7479님은 저도 엄마로서 아이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나 식재료를 싸게 하거나 아니면 보관하는 데 있어서 잘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강력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중고등학교는 영양사를 반드시 둬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급식법. 그러니까 영양사와 만들어 주시는 조리사하고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의무가 아니에요? 유치원이나? 이제 일단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영양사가 있다고 해서 식중독이 발생 안 하냐? 그건 그렇죠. 아니죠. 예, 그건 네네.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직원이 있냐 없냐는 그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네네. 거고요. 일단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초중고는 영양교사가 우리가 아예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둬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의 경우에는 뭐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5개 유치원이 공동으로 한 명을 뭐 고용할 수 있다. 네. 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고용하지 않아도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 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뭐 식단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진짜 또 엄마로서 화나려고 그러네요. 저도 사실 지금 어린이집에 3명을 보내고 있거든요. 3명 보내는데. 그 자라는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공부예요? 한글 공부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근데 사실 어떻게 영양사를 그냥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이게 이제 영양사를 사실은 비영리로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는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면서 네. 50인 이상인 경우에 영양사를 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또 유아교육법, 초중고 고등학교는 학교급식법 이게 법이 지금 막 다 달라서요. 네. 고용해야 된다는 법도 있지만 고용하지 않아도 돼 이런 법이 있으니까 고용하지 않아도 그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서도 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죠. 어린이집은 일단 뭐 보건복지부가 되면 실질적인데 또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다 부처가 다르고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내 아이는 어린이집 갔다 유치원 갔다 초등학교 가잖아요. 보통 그렇게 가죠. 그 아이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동일하게 급식을 먹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유치원도 잘못이지만 관리 감독을 하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새는 거 아니에요. 구멍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5275님 도대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진짜 이게 결국은 또 돈 문제인데 빨리 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법이 여러 개로 분산이 돼 있는데 하나로 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한 개의 법을 우선시해서 이 법이 하든지. 무조건 중요하니까 이 법을 따라라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중요한 건 이번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지키지 않아도 뭐 처벌되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내면 그냥 끝나게 되니까 또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이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식품 공장처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해를 받는 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랑 부모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업정지나 이런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 결국 또 돈을 좋아하는 사립 유치원에 있어서는 돈으로 뭔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빨리 만들어야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더 돈이 절약되는구나. 근데 저는 돈으로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 벌금이 낮아서 영양사를 쓰는 비용보다 그 벌금이 덜 들어간다면 영양사를 안 쓰겠죠.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 과징금도 높이고 이거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형사처벌 대상은 문제가 있는 식재료를 공급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4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이제 유치원 업무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을 하도록 고발을 이미 이제 어머니들이 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거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하로 초범이다. 진짜 원인이 확실히 여긴지 모른다. 이제 나중에 아마 재판 가면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리 부실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에서 신속하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관리 부실 문제만 지금처럼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아이들 병원비나 의료비나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빨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번 문제처럼 만약에 이렇게 추석까지 받는 그러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분명히 보험은 가입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도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 이렇게 비춰보면
아마 배상 받는 이런 것도 소송 가면 한 1년 2년 최소한 걸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린이 유치원에서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명확하게 있는지 밝혀질 때까지 또 1년 2년 걸릴 거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또 지연이 될 거고 이제 이러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또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제도적으로 항상 법이 제가 이제 변호사가 돼서 꼭 그런 건 아니라 보니까 법을 촘촘하게 그럼요. 빨리빨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럼요. 계속해서 좀 빨리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면 또 뚝딱뚝딱 하다가 보도만 이렇게 나오고 사건 지나가면 또 잠잠해지면 끝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를 많이 하셨어요. 전문가에게 제발 물어보세요. 여기 의약품 전문 변호사 있어요. 국내에 몇 안 되는 전문가에 물어보시고 촘촘하게 그리고 빨리빨리 이거야말로 정말 촘촘하고 빨리빨리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대형마트에서 파는 회를 먹고 우리 가족 5명이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의해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 선심 쓰듯이 저희가 상품권을 고객님 보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YTN 라디오 PD다. 딱 그 한마디 했더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바로 찾아오고. 기업에서 찾아오고 손해배정사가 있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가 와서 다 조사해가고 그래서 그때 위로금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YTN 라디오 PD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나 일반 고객들 같았으면 고객님 선심 쓰듯이 상품권 보내드릴게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일 겪으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들과 의논하든지 사실 의논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대기업에 이런 식중독 사건 몇몇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다 무혐의 처분이었죠. 그렇죠. 이제 한 3년 전에도 우리 풀무원 푸드머스에서 제공한 냉동 케이크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제조업체랑 그 계란 유통업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실제로 대기업은 무혐의 처분 받았고요. 또 한 2006년 거의 한 15년 전인데 그때 인천에서 또 한 1,000명 이상 식중독 발생했는데 그때도 어쨌든 원인 불명으로 해서 해당 CJ 푸드 시스템 지금의 이제 CJ 프레시웨이인데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들도 이렇게 좀 피해 나갈 구멍들이 많고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이 식중독 문제, 식품의 문제는요.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나마 좀 환자 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부도 움직이고 언론도 이렇게 움직이지만 만약에 5, 5명, 10명 이렇게 그렇죠. 소규모로 발생하면 실제로 학부모들 또는 소비자들이 대응해서 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촘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8706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아빠입니다. 들을수록 화가 나네요. 법이 빨리 개정되길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8619님 국회에서 작년에 유치원법도 반대한 곳들이 있었죠 하셨는데 아까 그 15년도 감사에 걸린 유치원이라는 이야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인사를 한 번 더 권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보겠습니다. 제발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 4명의 우리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 퀴즈 정답 양도세였죠. 2237님 새싹이신데요. 저도 이제 주식 공부 좀 해보려고 책 구매했네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8379님 양도세예요. 흐린 날씨 나른한 오후 너무 졸려요. 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잠이 깨시기를 바랍니다. 8706님 양도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 5275님 생생영지 통해서 주식 알게 돼서 투자한 지 몇 개월 안 된 초보 투자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좀 벌어서 양도세 좀 내봤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저도요. 1100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당연합니다. 5579님은 증여세 새싹이신데 오답 보내주셨고 아까 전에 새싹이신데 또 오답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따 찾으면 네 말씀드릴게요. 1100님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9193님 주경야독해서 생생 퀴즈왕 될 거예요 하셨는데 저희 매주 수요일 2주에 한번 하는 코너입니다. 수요일에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생생 퀴즈쇼. 여러분들께 경제 관련된 퀴즈 드릴 거예요. 한 4문제 5문제 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선착순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집중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7140님 양도소득세 주식 투자 살짝 하고 있는 아주 쬐그만 개미로서 손해볼 때는 국가에서 보장해 줄까요? 라고 생각하며 살짝 웃어봅니다. 3244님 채널이 고정되어 듣게 된 방송 여러 가지 뉴스와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양도세 보내주셨어요. 1431님 김혜민 PD님 잘 듣고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저에게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